안녕하세요.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거나 가져봤을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의 차별성에 대한 거예요. 여러분네들도 이렇게 사시면서 간혹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이 많지? 근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그렇게 꼬일까? 이런 의문을 가지시기도 했었을 거예요. 저도 그렇게 못났거나 그렇게 잘나지는 않았다고 이제 여기고 그냥 사는데, 어렸을 때 제 이제 친구 한 명이 굉장히 그 노래를 흥얼흥얼 몇 곡이든지 이렇게 몇 차례 따라하기만 하면 그 노래를 해요. 근데 이제 저는 그때는 이제 녹음 테이프 시절인데 그 테이프가 정말 늘어지도록 반복해서 따라하고 한 100번 이상을 해도 그 노래의 그 튠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노래 잘하는 친구를 보면서 참 쟤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? 근데 나는 그렇게 애를 써도 어째 이 노래를 이렇게 못할까? 그게 참 의아했었어요.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몸이 약해서 뭔가 이렇게 무리를 못하고 이제 이렇게 살살 해야 했었는데, 한 친구는 도무지 지칠 줄을 또 모르는 거예요. 걔는 뭐든지 하면은 열정적으로 하는데 지치지도 않고.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애를 어째 저럴 수가 있나? 응? 체력이라는 게 저렇게 차이가 나는구나. 이제 이런 것들을 참 의아하게 느꼈어요.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주변을 돌아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그 어느 하나도 이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. 다 달라요. 이제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집에 태어나서 별 고생 안 하고 살고,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하는 일마다 아주 어렵게 그 고비를 넘기고 이러기도 하고,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미인으로 태어나고, 어떤 사람은 그렇게 추할 정도는 아니어도 하여튼 이 잘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고, 어디 그뿐이겠어요? 이제 여러 가지 조건, 상황, 이제 점점 커가면은 이 다양성이 더 커지죠. 심지어 쌍둥이도, 일란성 쌍둥이도 이제 겉으로 보면은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상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달라요. 그래서 똑같은 아이인데도 누구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, 조금 누구는 더 수줍음을 타서 뒤로 피하고, 이렇게 기질이나 성격 이런 면에서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똑같은 게 없다.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,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은 가질 수 있는데,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해하고 분통을 터뜨리면 그런 생각 자체가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지요. 그런데 이제 저도 한때 이런 차이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 거는 아니지만 그게 굉장히 의아했어요. 그러면서 참 어떤 사람은 많이 억울하기도 하겠다. 다 이 세상에 똑같이 태어나서 누구는 추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하고, 누구는 아주 무탈하게 아주 순조롭게 살고, 왜 야가 모르겠느냐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문에 이제 꽉 사로잡혔던 제가 한 번은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한번 친견할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렇게 친견을 했는데, 이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래요. 얘기해보라고.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릴까 하다가 이제 그분에게 모처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여쭈었어요. 자, 불가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차별성에 대해서 어떠한 그 설명을 하십니까?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대수롭지도 않다는 뜻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, 신이 있어서 너는 요만큼 갖고 너는 요만큼 갖고 이렇게 나눠줬겠습니까? 다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 거지. 그러면서 전생에 많은 좋은 일을 했으면 현생에 좋은 조건에서 이제 태어나고, 현생에서
또 복을 덜 지었으면 내생, 이제 미래에 또 열악한 조건에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 업의 탓으로, 업의 결과로 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띵 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. 그러면서 이렇게 꽉꽉 막혀있던, 사방으로 막혀있던 것이 그냥 툭 터지듯이 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때 그 환해지는 그 느낌을 제가 이제 잘 잊지를 않고 무슨 조금 속상하거나 뭔가 이렇게 그 차이에 대해서, 차별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떨떠름할 때는 그래, 이게, 누구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은 좀 항의도 하고 억울하다고 푸념도 하겠지만 다, 제가 지은 어떤 과보 때문이라고 하니까 뭐 누구를 탓하겠어요. 그러니까, 아, 그래. 이제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그래, 이런 식으로 내가 거치면서 탕감하는 거고 또 기분 좋은 일을 할 때는 그래, 이것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복 받는 일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뭐든지 오는 대로 그걸 맞이하면서 그렇지, 그렇구나, 그래, 그래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나니까 뭔가 한결 수월하고 가뿐하고 그러고 이제 이 자유로워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떳떳해지는 거예요. 누구에게 억울하다고 호소할 것도 없고 다 내가 상세히 몰라서 그렇지 내가 지은 대로 맞이할 뿐인데 뭘 뭐라고 하겠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원망할 대상이 없으니까 시원해지면서도 홀가분해지더라고요.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는데 한 번은 저에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던 어떤 부인이 아주 얼굴이 굉장히 피폐한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자기 외아들이 그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. 이 사춘기 시절에. 그러니까 일찍 이게 이제 발현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정말 자기가 기절초풍을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. 무슨 조현병이냐. 그래서 이제 막 뭐 난리가 나서 허둥지둥 애는 애대로 치료를 한다라고 돌아다니고 도대체 이 병이 왜 생겼느냐,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를 이제 막 이제 따져봤더니 세상에 자기는 그때까지 몰랐다는 얘기예요. 자기 남편이 계모 손에서 자랐다는 거는 알았는데 이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던 그 이제 생모, 그러니까 친시어머니죠. 이 양반이 이제 그 시절에 미쳤었다라는 이 평을 받고 막 길거리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수선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유추해보건데 그 어머니가 그 돌아가셨던 시어머니가 진단을 받았으면 아마 조현병이었을 거다 이렇게 여기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생모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 양반은 그 아버지가 다시 부인을 맞이해서 계모 손에 자란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도 이 부인하고 이제 연애를 하고 이렇게 사귈 때 자기 친엄마가 그 미친병에 걸렸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뭐 굳이 하겠어요? 하고 싶지 않았겠죠. 그래서 이제 까마득하게 이제 모르고 살았는데 막 이리저리 이제 뒤지듯이 하다 보니까 그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인이 유전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조현병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남편에게는 그게 건너뛴 거예요. 남편에게는 그 발현이 안 됐지만 이제 어떤 내적으로 그런 유전인자를 갖고 있다가 이 외아들인 자기네 아이에게 이제 그게 터졌다고 여기니까 이 부인이 어쨌든 환장을 하겠더래요. 자기가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남편을 붙들고 막 하고 마고 너 때문에
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다. 이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참 이 별 말 없이 이 부인이 막 난리를 치면은 그거를 견뎠는가 봐요. 이 남편도 자기 죄도 아닌데, 이제 부인이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넉넉하게 감내하고 이렇게 하는데, 이게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은, 짧게는 한두 달, 또 길게는 한 반년, 이렇게 막 끌탕을 치다가도 이게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쳤을 때, 이 이제 비애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, 뭐 한 6개월에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을 넘기지 않아야 되는데, 이 부인은 아들을 볼 때마다 그냥 막 치미는 우라를 어쩌지 못해서 그때마다 막 남편을 붙들고 악을 쓰고 그랬는데, 이 남편이 마침내 병에 걸린 거예요. 간 쪽에 병에 걸려서 이제 쩔쩔매고 이제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행동에 제약을 받으니까 이 부인이 이제 그때 이제 내가 미쳤지. 이게 뭐 하는 건가.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. 그래서 내막이 그렇더라고요. 이제 아들이 그렇게 발현된 지는 한 3, 4년 됐다 그러는데 이제 그때까지 그렇게 난리를 쳤으니까 장시간이지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인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참 딱하지요. 응? 자기 하나 있는 아들이 그런 병에 걸려서 이제 자기 구실을 하려는지 말려는지 하여튼 이 부모가 평생 보살펴 줘야 하는데 속이 무너지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요. 그래서 저도 그냥 처음에는 별 말도 못하고 아유 그냥 뭐 이렇게 참 어려웠겠다라는 그런 이제 사인이나 보내고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들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게 무슨 남편의 죄겠느냐, 남편의 죄겠느냐. 이제 남편은 뭐 그런 어머니에게 태어났어도 뭐 열심히 또 성실하게 자기 일을 제대로 했던 사람인데 남편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난 게 그 사람의 업장 아니겠느냐. 또 이런 남편하고 당신이 인연이 되어서 결혼한 것도 뭐 당신의 선택이든 당신의 어떤 인연 때문에 그런 남편하고 결혼을 했고 또 남편하고 자기 사이에 그런 아들을 맞이한 것도 당신이 감내해야 할 당신의 팔자인지도 모르겠다. 그런 거를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. 그러니까 앙앙불락한다고 해서 그게 변화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맞이해라. 이게 내가 맞이하고 감당하고 그래서 흘려보낼 즉 탕감해야 할 내 업인가 보다. 이런 식으로 마음을 드셔야 됩니다. 그랬더니 이 부인이 펑펑 울어요. 울면서 알겠다. 머리로다는 왜 내가 그거를 생각 안 해봤느냐. 이게 내 팔자고 내 죄업보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긴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. 머리로는 뻔한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글쎄 그게 머리로 아는 게 이 감정 몸이 안 따라간다면은 그거는 당신의 또 문제이다. 당신의 어떤 아주 맺힌 좀처럼 소화할 수 없는 어떤 일종의 이제 뭐 당신의 어떤 결핍에 근거한 상처에 근거한 일종의 한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게 뻔히 소화해야 한다라는 걸 알아도 그걸 도저히 소화를 못하면은 다 죽는다. 다 죽으니까 당신이 당신의 문제로 이거를 인식하고 당신이 극복을 해야 당신도 살고 남편도 살고 그나마 애도
의지하고 살 수 있을 테니까 부디 상담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부인이 알겠다 그래요. 알겠다 그러는데 한 몇 번 오더니 뭐 와봐야 늘 자기 속상한 거 넋두리 하는 것에 그치지 제가 무슨 특별한 수용하라는 말 위에 다른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오다가 그냥 또 말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래, 응? 우리 삶이라는 거는 알아도 몰라도 이게 다 이제 자기 그릇만큼 사는 거구나. 그걸 자기가 소화를 하면은 그나마 좀 덜 괴롭게 사는 거고 소화를 못하고 막 끌탕을 치면은 그런다고 뭐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퇴장을 하는 건데 그 주어진 시간 동안 그거를 소화를 못해서 막 애걸복걸 난리를 쳐도 딱 시간이 되면 우리는 퇴장한다는 얘기예요.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차별성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이게 녹록지 않은 우리가 소화해야 할 하나의 과제인데 이제 그런 거를 또 굳이 못하겠다고 난리 쳐서 이 시간을 괴롭게 하는 것도 결국은 내 선택이니 뭐라고 하겠어. 그래서 저는 이참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펼쳐지거나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호호 감정을 가지면은 그만큼 우리가 힘든 것 같아요.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게 이제 다 그러려니 하고 인정을 하면 좋겠고 그 모든 것이 내 업의 결과 또 내 선택의 결과 내 행위의 결과로 여기시고 너무 애걸복걸 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.